오랜만에 구독자 요청 종목들을 차트로 간단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언제였는지와 당시 수익률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만약 매수 타이밍이 오래전에 지나갔다면 지금은 쉬어갈 시점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최근에 매수 타이밍이 나타났다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목의 상태를 검토한 뒤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하는지, 가망성이 없으니 무시해야 하는지 4개의 선택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스타트업 100개, 그중에서도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데스티니 택백 DXYG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IPO를 거쳤으며 IPO 종목들이 흔히 보이는 컵 위드 핸들 형태의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IPO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거쳐 횡보 기간을 지나 현재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6일에 정배열이 시작된 이후로 255%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진입하셨다면 현재 상당한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으며 단기 투자자였다면 이미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끝난 후 정확한 매수 타점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미국 최고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입니다. 보잉은 지난 몇 년간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23년 11월부터 1월까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때 투자를 했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작년에 있었던 모든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11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정배열은 12월 5일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단기적으로 9.7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유지하며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매수 관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퀀텀 컴퓨팅 회사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2월부터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종목을 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30일부터 정배열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2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역시 정확한 매수 타점이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매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아직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이런 급격한 조정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최소 3주에서 8주 정도의 가격 형성 흐름을 지켜본 후 추세가 안정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보유자라면 장기적으로 보유, 단기적으로는 관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퀀텀 컴퓨팅 회사 아이온큐입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2월부터 횡보세를 이어왔으며 당시 존버를 해서 모든 상승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작년 2월에는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한 타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2월부터 11월까지 아이온큐를 보유했었다면 자금이 묶여 다른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최고의 투자 타이밍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추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9월 23일에 정배열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시험적으로 매수했다면 지금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303%의 수익을 얻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으므로 단기 투자자는 매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이런 급격한 하락 구간에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드론 회사인 레드캣입니다. 레드캣은 올해 내내 우상향한 모습을 보여준 회사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매수 타이밍은 가격이 1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수하기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작년 10월 30일에 매수했다면 정말 좋은 타점에 진입한 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매수했다면 현재까지 2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고 큰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3일간 엄청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조정의 일부로 보이며 드론 관련 회사들의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특히 레드캣은 드론 산업에서 주목받는 선도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현재 상황에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두고 추세가 안정되면 매수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프론트라인입니다. 석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유조선 회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횡보세를 보이다가 작년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소프트웨어, AI,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매출 예상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점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매도세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2월 23일부터 오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역배열이 서서히 정리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숏포지션 보유자라면 지금은 숏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아직 큰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오일 가격 상승세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큰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싸움을 끝내고 추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Valoris입니다. Valoris는 해양 시추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드릴링 회사입니다. 이번 주 프론트라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어닝 가이던스가 매우 부정적으로 발표된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만약 그때 숏 포지션을 잡았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오일 가격 상승과 함께 12월 23일을 기점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서서히 정배열을 이루는 과정에 있으며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완성한 후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두고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초단기적으로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현재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너블 코퍼레이션입니다. 너블 코퍼레이션은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 종목은 Valoris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8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락 중에도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들어 상승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론트라인이나 Valoris와 달리 너블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기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 하락 추세가 반전된다면 매수할 이유는 없겠지만 단기와 중기가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 소규모로 정찰병 매수를 시작해볼 만합니다. 너블의 관전 포인트는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